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김경재 후보와 정강원 목사의 이 사건은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그냥 하나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강원 목사가 매년 창당을 하고, 작년에도 참 구치소로 끌려가서 그랬지. 하여튼 한교안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고 작년 4월 13일 날 김경재 씨가 페니마이크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변희재가 계속 거짓말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강훈 목사가 태극기를 뭉치려고 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설을 쓰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정강훈 목사는 한교안하고 미통당의 한교안하고 딜을 하고 있었다고. 딜을.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나갔던 홍문정이 정강훈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동 대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홍문정이 안 받아들여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고 있다가 김문수가 우리 공화당에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 태극기가 뭉쳐야 된다는 얘기는 분위기는 있었고, 변희재가 난리 쳤잖아요. 그거 뭉치게 하려고 홍문종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용을 썼잖아요, 변희재 씨. 네, 그렇게 했는데 김문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 그 정강훈과 김경재와 그 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 공화당에 와서 합치자고 한 것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분위기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김문수가 와서 합당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고 했어요. 그러나 이틀 정도 후에 바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 김문수는 안절부절하다가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떠나서, 우리 공화당을 떠난 바람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무지 막지하답니다. 김문수씨, 김경재 후보자님 똑바로 알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를 입었나 제 유튜브도 말했습니다. 김문수가 오고 나서 우리가 참 그때는 합당하자는 분위기도 있었고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도 감옥소로 갔고 해서 태극기가 뭉쳐서 정말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김문수가 온 거를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실로 절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명 바꾸는 걸 반대했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네, 김문수한테 공동대표 자료 주는 것을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때 그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김문수가 나가는 바람에 각 지역에서 후보로 나간 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무지막지했었고, 정말 가슴 아팠었고 여러 가지로 서글펐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재 후보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하세요. 네, 그 말이, 거짓말이 우리를 더더욱 슬프게 한답니다. 네, 그러다 선거를 그렇게 치르고 부정선거로 또 한바탕 홍영학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올해 저는 계속 작년부터 제발 딴 사람들도 정당을 만들어서 해라. 작년에 6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보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임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들 하니까 제발 해봐라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고영주시 취지는 우리 공화당하고 똑같아요. 그랬고 정규재 씨가 또 창당하면서 합당하면서 부산 보궐선거에 나갔고,
부산 보궐선거에 나갔던 정규재 씨를 아무도 밀어주지 않는 걸 보고 예상을 했어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또 창당을 하면서 아주 그 내용이 우리 공화당하고 똑같았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건국정신, 또 부국 강병 정신 다 우리랑 똑같았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하지 않는 거 외에는 우리랑 똑같았어요. 뭐 12가지 강령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똑같았었어요. 그러나 뭐 같이 할 수 없던 거 같이 하지 않은 거 저는 대찬성이었어요. 같이 해서 혼란과 분란이 오는 것보다는 각자 해서 꼭 겪어보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을 했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슬픔을 느낍니다. 이상록 씨가 이상록 위원이 우파들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 후보를 뽑자 정말 좋아했었고 누구라도 정말 그런 일을 해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뭐 의구심은 항상 있었죠. 좀 더 큰 유튜브들이 좀 더 이빨 센 사람들이 이런 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잘못된 탄핵을 우리가 묻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모든 유튜버들이 해주고 이 태극기를 뭉치게 하고 또 국민의힘당에 입김을 넣어서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사람이나 탄핵이 잘못됐다고 부르짖는 우리 공화당이나 다 합쳐서 국민의 짐당하고 국민의 짐당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이상록 위원만 그런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강훈 이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 개인은 최소한 저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었고 그 분위기는 얼마든지 뭐 호기 있게 처음에 대통령 후보자를 뽑을 때도 이상록 씨가 부추겨서 뭐 이 말은 좀 오해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상록 씨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건 저는 뭐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록 의원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국민혁명당에서 후보자를 낸다고 신문 광고를 냈고 또 4명의 후보자가 있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끝까지 의구심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경재 씨가 뽑혔는데 그것도 저는 뭐 예상을 했어요. 네,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거고 또 그리고 그분이 현충원은 참배를 하면서 그때 또 그러시더라고요. 밀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뭐 예상한 대로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것이 내년 본 등록을 할 때까지 언제까지 일지 그런 목소리를 내주기를 참 기대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상록 위원이 가속도를 내게 했죠. 우리 공화당하고 김경재 씨하고 후보자 단일화를 하기 위한 토론을 하라. 뭐 김경재 후보자야 자기 유튜브를 하면서 뭐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조원진 대표는 작년부터 총선 할 때부터 통합의 문은 열려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록 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과연 작년에 우리가 김문수 사태를 겪으면서 김경재 후보가 과연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저희가 느끼고 본 대로 김경재 후보자는 빈 껍데기였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결국 두 분은
정강훈 목사하고 김경재는 배신이라는 말이 오가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했고 김경재 후보자가 유튜브 한 글을 저녁에 늦게 봤어요. 뭐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제가 재빠르게 그 이상루 의원처럼 뭐 분석하고 말하고 이런 마음은 저는 들진 않았어요. 제가 뭐 분석력도 떨어지겠지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생각을 더 해보고 상황을 더 보고 이런 마음이었었고, 네. 그 이상로 김경재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나서 네, 정강훈 목사가 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올리는 것을 봤죠. 김경재 씨가 굉장히 화가 났고 뭐 정강훈 목사도 화가 났고 이제 다 화가 났어요. 네. 제가 이상로 위원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인터뷰한 걸 한 5-6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볼수록 제가 놓쳤던 부분을 보게 됐고 정강훈 목사가 벌써 뭐 배신자라는 말을 했었고 헤어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네, 어제 김경재 후보가 올린 그 영상을 보면서 결국은 김경재 후보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하셨고 정강훈 목사가 한 달에 3천만 원 줬다 그런 얘기 저는 뭐 들으면서 믿지 않았어요. 김경재 후보한테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줬겠어요? 에? 그 노인네가 3천만 원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김경재 후보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이라도 쓰겠어요? 그 3천만 원을 준 것은 분명히 그분이 대표로 후보자로 뽑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을 하도록 준 것이지 그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제 저희도 태극기 집회 나가서 뭐 같이 만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걸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로 막았어요. 3천만 원을 줬으면 개인적으로 쓰라고 줬겠나. 사무실 당 뭐 운영비로 줬겠지. 직원도 있는 걸로 줬겠지. 제가 이게 바로 막았어요. 근데 정강훈 목사는 그거를 뭐 개인한테 준 것처럼 얘기를 해서 김경재 후보자가 또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제대로 저처럼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못 듣는 사람은 한 달에 3천만 원씩이나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하여튼 그러는데 김경재 씨가 당 운영에 썼다 3천만 원 준 거 또 뭐 11월 22일 날 선대위 발족은 했나 보더라고요. 뭐 다른 유튜브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11월 20일 날 선대위 발족은 했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또 받아서 2번 받았나 봐요. 6천만 원. 예, 그 건에 대해서 김경재 후보가 화가 나서 돌려주고 싶다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는데 뭐 정강훈 목사의 얘기나 김경재 후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도 사실 정치는 몰라요. 뭐 모르고 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정원진 대표랑 같이 하면서 들은 얘기는 당비 또 뭐 당비를 내는 사람은 진성당원이라고 하고 당비를 안 내고 그냥 당원 등록한 사람은 일반 당원으로 하고 그러는데 일반 당원이 뭐 300만 명이다 350만 명이다 정강훈 목사도 자랑을 하고 또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 조문 갔을 때 김경재 후보가 350만 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정당부를 먹은 저희 같은 사람은 일반 당원이라고 알죠. 근데 이상로 위원이 정강훈 목사랑 얘기를 할 때 300만 명 곱하기 1,000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거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일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지 않고 이 당에 취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당원으로 등록했다가 그 당하고 취지에 맞고 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당비를 내고 좀 더 당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랬는데 이상노 의원도 모르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경재 후보도 그런 거를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당원은 당비를 내니까 그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헌금은 뭐 교회 헌금으로 뭐 일요일날 예배 보러 가서 현금을 낼 수도 있고 수표를 낼 수도 있고 그걸 내는데 그것을 뭐 그 교회에서 따로 살림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정강훈 목사나 김경재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구분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강훈 목사는 교회에 있는 돈을 당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뭐 50억 정도를 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도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저희들도 경험이 없었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당원들도 현금을 내면 정당이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헌금으로 들어온 비용과 정당으로 들어가는 이 당비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쓸데없는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김경재 후보가 대선 후보자 계좌는 빵이다 그랬는데 후보자로 뽑히고 나서 그 후보자 후원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아는 것 같고 김경재 후보자가 그거를 좀 챙기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뭐 제가 좀 시건방진 그 뭐 분석이랄까 걱정이랄까 이런 거 좀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이 저는 없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가 후원 계좌를 열어서 당원들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마 교회 측에서 정강훈 목사가 그런 걸 아예 하지 않았다는 뭐 그것을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교회 헌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예 어차피 선거에 나가서 뭐 경쟁할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걸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됐는데 김경재 씨가 대선 후보자로 뽑히면서도 그런 걸 챙기지 않았고 아무도 그런 걸 챙기지 않았다는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겠어요. 예, 그래서 뭐 정강훈 목사나 김경재 씨나 뭐 자유 공동정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바보 천치가 권력을 나누겠어요. 총님 얼마 뭐 김경재 씨는 내가 뭐 그런 거에 탐이 났겠나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정강훈 목사가 이 만들어 놓은 이 뭐 그 플랜에서 뭐 총리 몇 좀 하고 뭐 정강훈 목사는 뭐 실권 없는 장관 몇 자리를 우리가 좀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권이 있든 없든 권력을 나누는 거는 불가능이죠. 그거는 뭐 정말 뭐 무슨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치를 모르는 저도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여전히 김경재 씨가 뭐 정강훈 목사의 그런 공동 정부의 동의를 하고 뭐 국민의 짐당하고 뭐 딜하는 거는 작년부터 한교안하고 하려고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마도 정강훈 목사는 계속 아마 그런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되질 않고 또 뭐 정강훈 목사가 배신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참 모르겠어요. 그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뭐 믿었고 누구를 만나고 그렇다면 그거는 배신이 아니고 정강훈 목사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작년에도 한교안하고 딜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000만 명 당원을 모아서 국민의힘당에 딜을 하려고 하셨나 본데 1,000만 명 아니라 5천만 명을 모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다 국민의 진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정강훈 목사가 당원들을 아무리 모아도 국민의힘당하고 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조건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당원들이 그래도 국민혁명당에서 당원이 돼서 정강훈 목사가 김경재 씨가 뭐를 해주기를 바랐던, 특히 그쪽은 부정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국민혁명당에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네, 계속 그 당에 계실지, 네, 그 정당에 가입했을 때 그 목적과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뭐 정강훈 목사가 6월달에 창당하고 나서 그 창당 목적에 맞는 그게 동의해서 당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네, 어떻게 하실지 네,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김경재 씨는 뭐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그렇게 결국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재 후보자가 말한 거, 네, 뭐 공동 정부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냐,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던 그거예요. 정강훈 목사의 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우리가 포기를 안 하고 가서 국민의 진당에 우리 이런 세력이 있으니까 이 부담을 주어야 되고 우리의 조건을 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거를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공화당은 뭐 그래도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원하니까, 이건 뭐 조은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원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국민의 진당하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이런 거다. 계속 조은진 대표는 방송이나 어디나 나가서 다 얘기해서 통합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누가 받아들여야 되나,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재 씨가 말하는 거 다 맞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진당한테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야 되고, 뭐 선거에서 0점 몇 프로마저도 한석이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니까 네,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는 아예 그런 뜻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김경재 후보가 그걸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침에 또 제가 그 정강훈 목사 당에서 예배 보면서 하는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짧게 그거 하고, 참 그 여전히 정강훈 목사가 박 대통령이 편지를 거대 야당에 내지 죽기 살기를 싸웠던 왜 조은진한테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여전히 뭐 사실을 외면하는 건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고영주 대표가 윤창중 방송에 나와서 했던 작년에 박 대통령 편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얘기한 것 제가 잘랐고 2개 연결해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네, 그 윤창중 씨 방송에 나와서 고영주 씨가 말한 거 그거를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강훈 목사는 박 대통령은 별로 관심을 두진 않아요. 뭐 국민들이 내쫓고 국민들을 감옥에 넣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한, 아직까지도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세게 달아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경재 후보가 윤석열한테 말한다 하면서 7가지를 요구한 게 있어요. 다 맞는 말이고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세요. 그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참 고마운 말씀이세요. 그런 말을 해주셔서 우리 공화당 말고 그래도 제야에서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경재 후보가 말은 하지만은 그게 정강훈 목사한테는 전혀 불안한 말들이죠. 빨리 김경재를 끌어내리고 김경재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계속 김경재 후보가 윤석열이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정강훈 목사도 수많은 압력을 받고 있겠죠. 아니면은 빨리 국민의 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돈도 좀 받아야 되고 후원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국민혁명당의 후보가 정강훈 목사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했겠죠. 네, 참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웠는데 그것도 모르는 이상노 씨가 계속 부추겼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상노 위원한테 저는 감사를 해요. 네. 뭐 어쩌면 김경재 씨가 계속 이런 상태로 정강훈 목사하고 모르게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갔다면 김경재 씨는 더 힘들었겠죠. 정강훈 목사도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상노 의원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방송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바람에 일찍 이렇게 두 분이서 갈라서게 된 것이 이 마당이 빨리 정리가 된 것이 이상노 의원한테 감사를 해야 될 일이죠. 예, 너무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인 제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정말 모른다. 뭐 좋게 생각해서 모르고 떠든 바람에 빨리 일찍 정리가 돼서 잘 됐다고 제가 또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말을 하면서 김경재 후보가 말하면서 정강훈 목사에게 당한 배신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또 김경재 후보가 쓰는 말이 기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한테 물어보라.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겠다. 굉장히 센 말이죠.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듣고 할 때 바로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두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김경재 씨가 불쌍도 하고 참 왜 저걸 아직도 몰랐을까 안타까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리가 다 됐다는 것을 해서 안타깝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태극기 마당에서 정강훈 목사는 다시 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그런 일은 안 하시길 바라고 또 정강훈 목사가 당을 만들어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같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정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김경재 뭐 정강훈 목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고영일 변호사한테 먼저 김경재 후보가 그랬죠. 고영일 변호사 보고 당으로 들어오는 당비는 전부 챙겨라. 그렇지 않으면 뭐 배임죄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등등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강훈 목사가 또 화가 나갖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강훈 목사하고 정강훈 목사의 의도를 김경재 후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강훈 목사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라면 김경재 후보자가 어려운 길을 갔을 거예요. 돈도 없는데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렇다고 내가 이유도 없이 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웠을 텐데 어차피 지금 정강훈 목사하고 이런 상황이 다 드러났어요. 정강훈 목사는 보셨잖아요. 아주 넉살 좋고 해피하고 수많은 사람들 떠들어요. 모든 잘못은 김경재 후보자한테 완전히 덮어 씌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알아요. 김경재 후보자님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그래서 뭐 아침에 어제 또 유튜브를 보고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저도 좀 더 생각해보고 저도 좀 조금 더 좀 정리된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경재 후보자님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작년에 김문수가 당한 뭐 그 한가운데 김경재 씨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김경재 후보자님은 작년에 김경재 후보자가 김문수한테 어떻게 했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김문수가 당했던 김문수가 우리 공화당에 와서 느꼈던 그 당혹감과 이런 게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정말 어제는 제가 정말 저도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제 큰 소리로 호통스럽게 웃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재 후보자님 그리고 어제 김경재 후보자님이 방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되고 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인마당이 정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김문수나 김경재 후보자가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참 인생 그 말년에 참 이런 거를 당하고 깨닫고 느꼈을 거라 생각하니 뭐 다행인 거죠. 죽을 때까지도 내가 참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이상로 위원 덕택에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봐야죠. 네, 뭐 정강훈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김경재 후보자님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정강훈 목사 측에서 돈도 사람도 다 막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 뭐 며칠 동안 그 배신감에 어리석음에 고민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강훈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경재 후보자님을 뭐 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경재 후보자님은 깨끗하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뭐 그거 되지도 않을 거고 단지 이 탄핵이 잘못됐다. 윤석열이가 이래서 나쁜 사람이고 윤석열이가 우파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조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시면 되죠. 뭐 이제 작년에도 김경재 후보자님이 팬마카에 나와서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 뭐 조은진이 참 뭐 그 사람은 사람을 쳐내는데 가차없이 쳐낸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지 맘대로 한다. 뭐 독재를 한다. 이런 얘기 다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 그러시고 이제 이런 마당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변희재도 김경재 후보자님을 거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벌써 지난번에 세대교체는 세대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경재 후보자님이 끈떨어진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김경재 후보자님을 거두어서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경재 후보자님은 열심히 뭐 어차피 해왔던 걸로 지금 와서 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해도 나는 못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왜 윤석열은 안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일깨워 주시는 걸로 남은 여생을 또 언젠가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정말 떳떳하게 뵐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 입장에서 김경재 후보자님이 오시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있는 데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말을 하시는 걸로 김경재 후보자님은 자기의 그 체면과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계속 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뭐 의리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자리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겠죠. 네, 뭐 변희재가 또 어떻게 장난을 칠지 요술을 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변희재하고 해서 좋은 이름은 남기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 결정은 하시겠지만은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변희재하고 해서는 또다시 당할 거니까 그런 일은 하시지 마시고 계시는 자리에서 뭐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 입장에서 김경재 변호사님 해오신 말씀이 우리가 했던 말하고 똑같으니까 참 그래도 저렇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싸워왔던 조은진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죠. 그러나 뭐 그것이 우리 공화당에 오시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외곽에서 참 우리 공화당 또 조은진이 저렇게 싸워주고 있는 거 참 고맙다. 지지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동 위원이 여전히 김경재 후보와 조은진 후보를 홍문종가 한교안한테 지지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김경재 후보하고 뭐 토론하고 이럴 그런 이유는 이제 없어졌어요. 정강훈 목사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문수가 작년에 갔는데 누가 따라갔냐? 아무도 안 따라갔다. 그래서 사건의 전말은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김문수가 당연히 우리가 김문수가 왔을 때는 당원들이 오길 바랬죠. 정강훈 목사하고 해주길 바랐는데 도리어 정강훈 목사는 우리 공화당과 합쳐서 선거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견하고 딜을 해서 지역 몇 석을 김문수한테도 주고 몇 석을 주고 비례대표는 자기네가 차지해서 20석을 차지하겠다는 이런 야무진 꿈을 꿨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아직도 전강훈 목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20석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하고 크게 했으면 태극기 이쪽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최소한 3명, 6명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결국은 정강훈 목사는 내가 또 배신을 당했다 이러시는데 배신이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일은 되는 거였었어요. 그거는 뭐 정강훈 목사의 어리석음이죠. 이제 김경재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 저도 더 이상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뭐 앞으로 뭐 김경재 후보자가 다른 말을 안 하시면 저도 비난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자꾸 틀린 말을 하시면 우리 공화당에서 틀린 말을 하시면 저는 또 바른 말을 옳은 말을 사실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박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많이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김경재 씨가 또 이런 일을 당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심정을 알겠고 이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경재 후보자가 그 나이에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그 배신에 가슴 아파하지도 마시고 훌훌 털고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그곳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더 시간 가기 전에 이상노 위원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 잘 된 거고 뭐 이상노 위원은 열심히 뭐 하세요. 그러나 김경재 후보자 이제는 후보자도 안 되겠죠. 김경재 씨와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가 뭐 합쳐서 토론을 한다. 뭐 단일화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셔도 별로 힘을 발휘하지 않고 다른 식의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은 가능하면 뭐 김경재 씨가 사실 하나씩 정리되니까 김경재 어르신께서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좀 외곽에서든 지지를 하시고 황교안이든 홍준표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은진 후보로 우리 공화당 쪽으로 힘을 몰아주시면 충분히 이쪽 국민의 진단 윤석열하고 충분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공화당 당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그나마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로 의원도 수고하셨고 김경재 어르신도 수고를 하셨어요.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